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0년 1월호 V점프입니다. 아직 11월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1월 21일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벌써 1년이 되었다니 신기하기도 하면서 정말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었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현장서가 유튜브의 애니메이션 만화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원맨 토크 방송을 최초로 시도하는 어느 정도 1세대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내 애니메이션 만화 유튜브 카테고리에서도 저처럼 원맨 토크 방송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는 라디오라는 느낌으로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화, 게임, 장난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현장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시작부터 잡담이 많았네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4화 내용 정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일정 가야지. 내용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드래곤볼 원작은 물론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4화까지의 모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4화까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4화에는 베지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베지터 팬분들 아쉽지만 한 달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54화는 지구의 이야기, 손오공과 메르스의 이야기, 그리고 우이스와 대신간의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지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54화 제목이 오반 대 세븐 3일 정도로 이 둘의 싸움이 메인이에요. 53화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던 세븐 3 기억하시죠? 피콜로는 세븐 3에게 완패를 하고 세븐 3가 피콜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소노반이 등장해 피콜로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4화 이번 호죠. 세븐 3는 피콜로의 기술로 소노반을 공격해보려고 하지만 소노반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소노반이야 피콜로가 스승같은 존재고 피콜로와 수많은 전투와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피콜로의 기술은 대부분 알고 있으며 좀 더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자면 각 기술의 약점까지도 소노반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오반이 전투 도중 피콜로에 잘 싸운다는 칭찬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피콜로 씨의 기술이라면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이죠. 피콜로는 아무리 세븐 3라고 해도 자신의 카피이기 때문에 오반이 자신의 카피를 압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반에게 자신과 똑같은 옷을 선물하며 가서 마무리를 해라 라고 하죠. 우주 서바이벌 때도 소노바는 피콜로의 옷을 입고 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피콜로도 소노반도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세븐 3는 피콜로의 거대화 기술을 사용해서 큰 모습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거대화의 변신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노반 역시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세븐 3를 압도하며 공격을 하자 이제는 세븐 3가 승부가 아닌 오반의 목을 잡아 오반의 기술을 카피하려는 전술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피콜로의 기술로 덤비는 세븐 3였기에 오반에게 통할 리가 없죠. 소노바는 가뿐히 세븐 3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이제는 싸움을 끝을 내려 가메하메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충격적인 전개가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소노반의 압승이어야 하는데 시모레카가 세븐 3에게 외치죠. 스톡을 사용해! 라고 말이죠. 스톡? 뭐 저장해둔 기술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세븐 3의 얼굴. 이마에 구슬 같은 거 보이시죠? 이 구슬이 목을 잡아서 상대의 기술을 카피할 때 가운데 있는 구슬에 카피하는 상대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양쪽에 이 구슬 두 개는 무엇일까요? 확실히 액세서리는 아니었어요.
그럼 양쪽에 있는 이 구슬들은 뭘까요? 스톡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요, 세이브하는 저장 슬롯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가운데 있는 저장 슬롯은 총 사용시간이 30분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스톡으로 카피한 누군가의 기술을 사용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모로라면은 너무하잖아요. 모로의 기술을 스톡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53화 내용 정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븐3가 포털을 만드는 어느 생명체를 만나서 그의 능력을 카피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구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포털 기술을 버리고 피콜로의 기술을 카피하는 건가? 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톡이란 것을 생각해 두었다니 작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작가님, 설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 돌아가서요, 소노반이 가메하메하로 끝을 내려고 했지만 세븐3는 스톡 중 하나인 모로의 기술을 사용해서 소노반의 가메하메하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세븐3는 소노반, 피콜로, 크리링, 자코의 에너지를 모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모레카가 이런 말을 해요. 전투력이 높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니까 참 아쉽게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노반의 전투력은 순수한 세븐3의 힘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53화를 보면 전투력만 생각했을 때 세븐3와 피콜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세븐3가 피콜로의 기술을 카피했기 때문에 피콜로와 세븐3의 싸움은 막상막하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븐3는 체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피콜로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예전에 무한대의 체력을 가진 인조인간 17호, 18호 기억하시나요? 무한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17호, 18호보다 훨씬 강한 트랭크스가 자신의 미래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나요? 한 방에 해결했죠. 전투력 차이가 크게 나면 무한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강한 자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반과 세븐3도 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븐3의 무한한 힘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53화도 보셨겠지만 세븐3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카피 능력입니다. 모로의 능력까지 카피해서 자신의 기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 모로가 2명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모레카가 모로 쪽에 연락을 취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하게 되죠. 모로는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에너지가 빠질 만큼 빠진 소노반, 피콜로, 크리링, 자코는 더 이상 싸울 만한 체력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격을 받으면서 피콜로는 시모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손오공과 베지터가 반드시 너희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크리링이 덧붙여서요, 손오공과 베지터가 너희들을 무찌르기 위해 수행 중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손오공과 베지터가 지구에 나타나 주기만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모레카 세븐3 윤바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약 20일 정도 시모레카가 기다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코는 최소 2달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모레카가 그렇게 전달을 하겠다. 손오공과 베지터에게는 지구에 오도록 전달을 해두라고 이야기를 하며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로는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손오공과 베지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손오공이 수련을 해서 더 강해진다고 해도요, 모로의 에너지 흡수 기술에서는 전투력이나 강함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또한 결국 모로가 손오공이나 베지터의 힘을 무시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드래곤볼답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가 드래곤볼에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프리저가 사이어인을 모두 전멸시키려고 할 때 아기 손오공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지구로 향하게 되는데 그걸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슈퍼 사이어인이 돼서 프리저는 당하게 되죠.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셀 편에도 그랬잖아요. 셀이 소노반이 강해져 봤자 라고 생각을 해서 소노반의 모든 힘을 꺼내려고 했잖아요. 모두 끌어당긴 그 힘이 소노반을 슈퍼 사이어인 2로 만들고 결국 셀도
소노반에게 당하고 말았죠. 아니 왜 적들은 해치울 수 있을 때 해치워버리지 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거꾸로 당하느냐 말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무시했던 손오공과 베지터에게 당하고 말겠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4화 지구의 이야기는 소노반의 싸움을 보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에피소드였고요. 소노반이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봐도 역시 우주 서바이벌 때와 마찬가지로요. 사이어인 변신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로 오면서 소노반이 약해졌다고 많이 까이기도 하는데요. 드래곤볼 슈퍼를 제대로 봤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주 서바이벌을 제대로 봤다면 소노반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확실히 소노반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번 세븐3와의 전투를 보고 역시 소노반, 정말 소노반은 타고난 천재 전사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소노반은 상당히 강해졌고 우주 서바이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은 완전히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노반의 잠재의 능력이나 천재성을 드래곤볼 슈퍼에서 다시 한번 극대화시키려고 드래곤볼 슈퍼 초반에 조금 약하게 등장을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요, 소노청과 트랭크스도 슬슬 나와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17호는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 조금 무리해서 등장을 시켰잖아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등장시키지 않고 있죠. 게다가 프리저는 부하들도 많은데 모로와 그의 부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만 있는 것인지 지금 드래곤볼 세계관이 너무 커지고 캐릭터들도 너무 늘어나서요. 왜 그동안 토리야마가 드래곤볼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손오공 등 몇 명의 힘만 강하게 해왔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비슷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적이 하나 등장을 한다면 몇십 명의 제트전사들에게 다구를 당할 게 뻔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요. 왜 브로리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을까? 왜 17호에게는 연락을 안 할까? 프리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손오공과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은하페트롤 본부와의 연락으로 모로가 2달 정도 기다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손오공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2달이란 기간은 메르스가 알고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는 6개월이란 시간이 됩니다. 손오공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고 조금 안심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메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오공이 밥을 먹고 있는데 메르스는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손오공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메르스는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손오공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라고 합니다. 자, 답이 다 나왔어요. 작가가 그냥 대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정체는요, 최소 천사 확정입니다. 메르스의 정체가 무엇일까? 지금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전황에 의해서 우주가 6개가 사라졌잖아요. 원래 우주는 18개라고 하고 전황이 화가 나서 6개의 우주를 삭제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도 보셨겠지만 전황이 우주를 지워도 천사들은 남아 있습니다. 파괴신까지는 우주와 함께 사라지는데 말이죠. 그럼 전황이 지은 6개의 우주의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주가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천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운명을 정한다든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죠? 메르스의 모습도 딱 보면 천사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우이스와 대신 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오공과 메르스의 전투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우이스가 대신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신간과 우이스 둘의 대화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천사는 선과 악,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어서는 아니 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작가가 아마 모로와 손오공의 싸움에서 우이스가 둘의 싸움을 지켜만 봤지 전혀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약간 매정하게도 보였는데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이스가 대신간에게
천사의 규정에 대해서 또는 천사의 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미 대신가는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메르스의 일 말이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컷이죠. 우이스가 역시 눈치채고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4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이스는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천사들의 룰과 다른 행동을 메르스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간에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만나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메르스의 잘못된 행동을 대신간에게 잃으려고 찾아간 걸 수도 있고 말이죠. 우이스도 그동안 손오공과 베지터를 수련시켰기 때문에 메르스가 손오공을 수련시켜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굳이 선과 악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요. 메르스가 은하페트롤에 들어가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악당들을 무찌르는 부분이거나 또는 악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오공을 수련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사라진 우주의 천사들은 다른 우주로 가게 되는 것이 금지 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모로편에서는요, 거의 매화 선과 악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모로가 사라진 우주의 파괴신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황이 우주를 삭제하자 파괴신도 함께 사라진 것을 보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로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렇다면 모로가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 어떠한 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모로를 무찌르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천사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확실히 메르스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생각해보세요. 브로리가 지구에 왔을 때 우이스는 브로리에게 그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요. 또한 나메크 성에서 모로가 나메크 성인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우이스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듯한 매정했던 이유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이스는 천사니까요. 확실히 우이스와 비교해도 메르스의 모로를 잡으려는 행동은요, 천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메르스의 정체를 매달 조금씩 풀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모로편도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오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베지터가 이번 달은 등장하지 않았지만요, 다음 달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말 점점 재미있어지는 드래곤볼 슈퍼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연재라는 점이 너무 아쉽기만 해서 빨리 드래곤볼 슈퍼 2기 애니메이션 방송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V점프를 사면서 몇 개 추가로 구입한 게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아이들하고 개봉하는 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친구분들이나 커뮤니티, SNS에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